안녕하세요. 저희는 마지막 약속 기획과 연출을 맡은 김범준, 김산입니다. 저희가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된 계기는 저희가 최근에 전태일 열사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분의 삶과 죽음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삶 역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시청자 여러분께서 전태일 열사와 그리고 우리 주위의 비정규직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공간도 바로 이게 작업장의 축소판인데요. 근데 옛날에도 이와 같은 구조에서 반으로 딱 나눠서 아래층과 2층으로 나눠서 썼던 거죠. 한 공간을. 그러니까 당연히 반을 막으니까 창문도 없고 창문이 있어도 열지도 못하고, 그리고 작업이 봉제 작업이다 보니까 실먼지가 날리고 이럴 텐데도 불구하고 환기도 안 되는 이런 작업 환경이었고요. 특히 이제 출퇴근 시간이 정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8시 전에 출근해서 저녁에 뭐 그냥 10시나 11시 막차 전까지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14시간에서 16시간 정도 일을 했던 거. 첫날 가서 내가 할 때는 한 새벽 2시에 끝나고 두 번째 날은 3시. 끝도 없어, 좀 그게.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었어, 그때 당시에. 하여튼 빨리 끝나는 시간이 9시였었어, 저녁. 오후 9시. 지금도 그때 당시 같이 일했던 시다들이 모임을 하고 있는데 서로 이름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름으로 불리질 않고 몇 번 시다, 이 미싱 이름으로 불렸었거든요. 그러니까 비인간적 대우를 받은 거죠. 인간적 대접을 받지 못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거에 대한 분노감이 있었던 거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시했죠. 전태일은 이거는 아니다 라고 하는 차에 근로기준법이라는 책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근로기준법을 공부하게 됐죠. 그 전태일 열사 아버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있다. 노동법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그 한마디를 듣고 그 책을 찾은 거예요. 전태일은 법을 내가 이제 알았으니까 법대로 요구하면 시정이 될 걸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서울시도 찾아가고 노동청도 찾아갔지만 오히려 문전박대를 당하고 철 모르고 날뛰는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이건 개인적으로 노력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개인적 실천도 했지만 그걸로 다 한계를 느끼고 아보에나 삼동친목회를 만나서 도의적 실천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돼서 처음 시작은 우리의 저항하는 걸로 시작이 됐지만 그것이 더 본격적으로 조직적으로 끝내는 근로기준법 화형식까지 가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노동조합은 일제강점기 때 노동조합이 있었어요. 그때도 파업했고 노동자들이 싸웠거든요. 전태일 열사의 그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싸울 수밖에 없고 그러려면 노동조합이 필요해. 인식의 전환, 어떤 계기들이 마련이 됐어요. 전태일의 분신한 거 이후에 대학생, 종교인, 지식인들이 각성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노동 현실을 무시했던 그동안의 생활을 반성하게 됐던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노동자 스스로가 이게 당연하고 맞아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고쳐야 되는 거구나, 고칠 수 있는 거구나, 또 시정이 되는 것이 정당한 거구나 하는 것을 노동자 스스로가 자각하게 된 거죠. 그럼으로써 그게 청계피복 노동조합을 시작으로 노동조합은 지속적으로 정부의 탄압 속에서 발전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기 때문에 분신한 거의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위로 떨어지는 투명한 소나기 그 다음 날의 햇빛 그 쏟아지길 바라며 참아왔던 고통이 그 지켜져 버림까지 될 때까지 묵묵히 지켜만 보던 벙어리 몰아치는 새 우리 속에 지친 모습이 말해주는 가슴에 맺힌 머리 여전히 가슴 속에 쏟아지는 빗줄기
나의 영웅으로 닫은 평화 시장 비둘기 위로 떨어지는 투명한 소나기 그 다음 날의 햇빛 쏟아지길 바라며 참아왔던 호동이 지켜져 버린까지 될 때까지 묵묵히 지켜만 보던 벙어리 몰아치는 새 우리 속에 지친 모습이 말해주는 미술 외친 덩어리 여전히 가슴 속에 쏟아지는 빗줄기 꿀잠을 잤으면 좋겠다. 그동안 비정규직으로 해고되고 이렇게 싸웠던 노동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비정규직들이 싸우면 대부분이 지방에 있다가도 서울로 올 수밖에 없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열악한 조건에서 싸우는 노동자들이 서울에 왔을 때 그런 따뜻한 공간 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어서 꿀잠이 만들어지게 됐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기금을 내주셨어요. 저희가 일면식도 없는 분들이 뭐 1,000만 원씩 보내신 분도 있고 또 같은 해고 노동자이면서도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분들이 뭐 다양한 금액들을 후원해 주셔서 2017년 3월에 이 집을 사고 한 100일간 리모델링 공사를 했는데 여기를 설계해주고 감수해준 건축가분도 계시고 전국에서 연인원 1,000명 정도가 같이 일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업체에 맡겼다면 더 빨리 끝났을 수도 있는 공사인데 소중한 집이니까 우리가 직접 하자. 그래서 8월 19일 날 문을 열었어요. 우리 사회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활동하는 많은 이제 사회활동가분들 그런 분들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곳이고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 치과 진료도 하거든요. 치과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한 달에 2번 무료로 치과 진료를 꿀잠에서 진행을 하고 또 한방 선생님도 월 1회 정도를 이제 무료로 한방 진료를 하고 있죠. 노동자들이 자기 권리를 찾는데 용기를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또 그렇게 용기를 냈을 때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런 것을 이 공간에서 느꼈으면 좋겠다는 고민이 있어요. 그리고 따뜻한 밥 한 끼가 어떨 때는 정말 힘들고 고달픈 노동자들에게는 엄청난 큰 힘을 내게 하거든요. 시민들이 함께 나눌 때 그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 혼자 외롭게 싸우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꿀잠도 그런 응원의 힘을 얻었으면 좋겠고 우리 사회에 차별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에 그래도 좀 든든한 응원군? 곳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비정규직 마치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특히 젊은 세대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비정규직이 있었잖아요. 비정규직이란 단어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수습기간 3개월이 있을 뿐이지 똑같이 일하면 똑같은 대우를 받았어요. 그런데 97년도 IMF가 오고 심각한 자금난을 겪어오던 한보철강이 오늘 끝내 부도로 쓰러졌습니다. 기아그룹이 자금난을 견디지 못한 채 사실상 부도라고 할 수 있는 부도 유예 협약 대상으로 오늘 지정됐습니다.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이 필요해야 된다. 지금은 어렵고 힘든 업무부터 이제 외주화를 해서 비정규직이 생겨났거든요. 최근에 여러 뉴스 보셨겠지만 산재 사망 사고에 청년들이 많이 죽어요. 왜냐하면 어려운 일부터 외주화하니까 자기 위험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비정규직은 불합리한 거다. 사별은 잘못된 거다. 그래서 불공정한 거다. 모두가 평등하게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우리는 만들 수 있고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겠어요. 길을 잃은 때도 있었지 쓰러진 적도 있었지 그러던 때마다 서로 다가와 좁은 어깨라도 내주어 다시 무릎에 힘을 넣어 높은 산을 오르고 거친 강을 건너고 깊은 골짜기를 넘어서 생의 끝자락이 닿을 곳으로 오늘도 어느 곳에 있을까 그 어디로 향하는 걸까
맞아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고쳐야 되는 거구나, 고칠 수 있는 거구나, 또 시정이 되는 것이 정당한 거구나. 자기 일에만 지금 몰두를 하고 있는 이런 세상이고, 그래서 나 아닌 다른 사람 옆을 좀 주위를 둘러봤으면 좋겠고,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노동자들이 자기 권리를 찾는 데 용기를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또 그렇게 용기를 냈을 때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런 것을 이 공간에서 느꼈으면 좋겠다는 고민이 있어요.